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경기 도정을 이끌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모시고 지난 8년간 그리고 민선 4기, 5기 경기 도정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역대 경기지사 중 가장 오랜 기간을 경기지사를 역임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문가도 정부도 실현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뚝심으로 정면 돌파. 7년간의 설득 끝에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진 GTX 착공.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 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등의 복지 정책.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과정. 택시 운전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행정 등 민선 4, 5기 8년간 일궈낸 그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 김문수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바쁜 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 참 민심이 절묘한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사님?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도지사를 8년 했는데 예, 후임 지사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남경필 당선인이 지사로 당선돼서 예, 기쁩니다. 아주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 3선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홀가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제가 되는 보다도 우리 후배가 예, 젊고 또 저보다 더 잘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예, 남경필 당선인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예. 역시 제가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기분이 흐뭇합니다. 그러시군요. 민선 4기, 5기 지난 8년간 경기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정말 다양한 성과를 내셨습니다. 복지, 교육, 경제, 교통까지 여러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지신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도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 2007년에 그 구상을 처음 밝히시고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됐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그동안에 오래 걸려서 예, 좀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네, 산고가 아주 오랫동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옥동자를 낳은 그 어머니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애는 안 낳아봤지만 아주 기분이 그런 기분입니다. 예. GTX 전과 후 수도권 특히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생각만 해봐도 동탄에서 삼성까지 예. 18분. 네, 지금은 거의 1시간 걸리는데요. 예, 그다음 우리 고향에서부터 또 삼성까지도 불과 22분. 지금은 예, 80분 이상 걸리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마다 예, 아주 입석버스에서 또는 지옥철에서 고생하고 있는 예,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예. 최근 경기 침체 역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돌파하는 방안이 맞는 것이 아니냐. 어떤 키워드 화두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뭐 국회든 쓴소리를 가리시지 않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시면서 또 규제 개혁과 관련된 책까지 내셨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정말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나는 자유를 꿈꾼다. 예. 규제 감옥 경기도에서 이렇게 네. 했습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2년 6개월 했는데 예. 정말 경기도에 8년 지사하면서 네. 무슨 일을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그린벨트 규제, 팔당 상수원 규제, 예. 농지 규제, 뭐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16중 규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곳이 우리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해외에서
유치를 자본을 한다든지 자본 예. 유치를 한다든지 뭘 해보려고 하면은 이 한 번 규제를 넘을 때마다 도장을 받고 또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려도 안 네. 됩니다. 또 보완을 해라 이래서 뭘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규제가 없어진다면은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 아주 멋있는 일자리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기분이 좋았는데 이 규제 하나 풀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혁파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땅덩어리가 또 워낙 크기 때문에 동일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의 요소도 있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네. 과거에는 인구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땅은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예. 사람이 한 군데 집중 못하게 그린벨트 규제도 하고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예.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땅이 남고 예. 인구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 농지 규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농민은 많은데 농지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도 원래 경북 영천 시골 출신인데 네. 우리 시골에 가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개간을 해서 산 비탈을 개간해서 예. 밭과 논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가보면 그게 다 폐허가 됐습니다. 아, 왜? 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농지가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농지를 너무 많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축사 하나 짓는데도 너무 그동안 규제가 많아서 요즘에는 네.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예. 바로 그런 규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옛날 철진한 그런 옷은 이제는 조금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 공장을 하나 증설을 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전반적으로 끼칠 수도 있었던 부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도 나가 있고 중국에도 나가 있는데요. 예. 미국이 얼마나 땅도 비싸고 경제가 아주 앞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네. 또 기아자동차 웨스트 포인트 공장 예.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데서는 땅을 수백만 평, 100만 평, 200만 평 이상을 그냥 무료로 공짜로 땅을 아하. 주고요. 예. 그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해주고 네. 그럼 테이프 커팅하면 주지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같은 데도 예. 시진핑도 뭐 와서 뭐 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땅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와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데 예.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기업이 자꾸 외국에 많이 나가는데 예.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규제도 많고 예. 또 외국이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의 초일류 기업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외국 투자는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기업까지도 해외에 다 뺏길 이런 판에 있습니다. 예. 정말 정신 차리고 빨리 많은 일자리를 이곳에 끌고 올 수 있도록 더 뛰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006년에 민선 4기에 있었던 그 SK 하이닉스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구리 배출 문제 때문에 공장 증설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해외 투자분을 뺏길 만한 그런 위기였는데 당시 어떻게 돌파해내셨는지요? 그 지금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우리가 먹는 이 식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수보다도 10배 이상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예. 구리가 나온다는데 여기도 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식수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의 구리 성분밖에 없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안 해주겠다. 예.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환경공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때문에 우리 이천 시장님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삭발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성적표를 제가 봤는데요. 역시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 선정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상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네. 유독 여성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주신 데는 또 그 배후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아기를 키우는데 편리한 우리 보육 정책이나 예. 또 우리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걸 통해서 방과 후에 맞벌이 엄마들이 아기 때문에 직장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청에 공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네. 공무원들 사무소를 좀 줄이면서 예. 맞벌이 엄마들 아기를 데려다가 방과 예. 후에 우리가 가르쳐주고 엄마 올 때까지 저녁에 밥도 먹이고 또 과외 공부도 하고 같이 또 놀기도 하고 예.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기들을 위한 보육 또 방과 후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앞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네. 이런 엄마의 아기 걱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예.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는데 그 때문에 아마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약속한 것은 작지만은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조금 이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 가족 정책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98.8% 예. 대단히 높은 공약 이행률을 네. 보이셨고요. 말씀하셨듯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 확대에 힘쓰신 결과가 이렇게 수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특히 무한 돌봄 사업 네. 어떤 좀 획기적인 개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것들에 네. 보여주신 복지에 대한 애정이 특히 남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낮은 곳에서 네. 더 뜨겁게 일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김문수 지사의 복지에 대한 철학, 복지는 이것이다. 무엇이라고 일갈할 수 있을까요? 예, 첫째는 현장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책상에 앉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려운 분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서 네, 두 번째로 그 어려운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어디가 불편하셔서 사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말씀을 듣고 예, 그 말씀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섬겨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도지사가 됐을 때는 복지제도가 400가지가 넘었어요. 지금은 예. 한 140가지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네,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아, 예, 많은 복지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뭐 여성부의 복지, 복지부의 복지, 교육복지, 노동복지, 뭐 복지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면 다 해당이 없습니다. 노숙자가 한 사람이 있다. 예. 주민등록이 없다. 그러면 복지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 티는 안 나는 거죠. 예산은 나가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 받는 예.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노숙자도 병이 걸린 노숙자가 나 주민등록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료보험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럼 복지를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수원역이나 의정부역이나 이 안양역, 부천역 역에 찾아가서 노숙자를 만나서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귀찮다. 그러면 우린 주민등록이 없다. 네,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뭐 저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 찾아가서 예, 주민등록 없는 분 해드립니다. 네, 뭐 범죄자는 못 해드리지만 그 외에는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우리 도립병원이 또 있습니다. 예. 도립병원 6개 도립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럼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선 건강을 찾도록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도립병원에 찾아가라 그러면 차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차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 카드를 들고 차비를 들어서 찾아가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도립병원장님께 전화를 해놓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통 노숙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랫동안 못 씻으셨기 때문에. 뭐 그냥 길에서 네. 누워 계시니까 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손님이 떨어집니다. 좀 기피하시죠, 예, 아무래도. 보통 병원에서는 그런 예. 분들 오시는 거 아주 그분이 뭐 돈을 무료 치료해드려서 손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손님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네. 그래서 병원의 환경과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 오는 걸 싫어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도립병원에서는 전부 그런 것들 가리지 않고 예.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해드리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무한 돌봄이라는 개념이 2009년부터 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복지 브랜드 상을 수상을 했고 네. 이제 대한민국 복지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한 돌봄이라는 이 이름도 김문수 지사께서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을 정말 어려워서 도와드리고 나면 당신 무슨 근거로 도와줘서 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당신 이거 주민등록도 확인 안 하고 도와줘서 예. 그럼 그 사람이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받습니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가 되는 규정을 거네요. 어긴 거죠. 예. 규정이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책상머리 복지를 해서 되겠느냐. 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는데 네. 우리는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복지해서 되겠느냐. 예. 그리고 특히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어떤 아주머니신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다가 예.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럼 그분은 주민등록을 때 보면은 집도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옷가게를 해서 세금을 낸 납세 실적도 있습니다. 네. 또 남편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편은 예. 빚 때문에 도망가고 없는데 아, 예. 남편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불과 몇 달 전까지 남편과 가게를 하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아기들 데리고 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남편은 도망가고 빚 때문에 네. 본인은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아주머니를 묻어놓고 네. 땅에 묻어서 죽인다 그러고 협박해서 이분은 빚쟁이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을 옮기지도 못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저녁에 목욕탕 청소해주고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그 시어머니는 고시방에 네. 모셔다 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 예. 근데 제가 사연을 듣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네. 정말 저는 교과서도 없고 어떤 복지 교과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분을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140가지가 넘는 규정에 이 해당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최종 몇 개월 동안에 평균 소득이 얼마 이하라야 되는데 이분은 예. 다 높이 돼 있습니다. 네네. 갑자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 이분을 도와주면은 자기가 처벌받게 되니까 못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분을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포괄 예산을 만들었어요. 예.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 해당 복지 담당자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예. 무조건 집행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 심사를 받아서 예. 해결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 사전에 결제를 올려가지고 그 결제 통과되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은 먼저 도와드리고 예. 3일 내로 즉각 지원하면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도 받고 또 결제를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지. 예.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서류를 가져와라, 뭘 떼와라 없는데 어떻게 떼옵니까? 이미 어려울 거 다 어렵고 힘들 거 다 힘들고 그러다가 나서는 의미가 없다. 이 자살하는 말씀이시죠? 아, 예. 정말 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 보고 네. 본인들이 절망하는데
이런 것은 복지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네. 제도에 기대서 어려운 분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면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70평생을 한글을 모르시던 할머니께서 9개월 만에 한글을 깨우치셔서 김문수 지사께 편지를 쓰셨다면서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쓰셨던가요? 아, 그분은 뭐 아무도 오늘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또 네. 한센인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딴 데 밖에 나갑니다. 그 자식이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기들이 한센인의 손자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이 전염되는 거 사람들 편견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주변에 오지도 안 하고 글씨는 고사하고 우선에 자기가 낳은 아들과 손자까지도 같이 살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글씨를 가르쳐드리고 이러니까 그 고맙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예. 쭉 적으셔가지고 했는데 네. 보면 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네. 우리가 모르던 행정과 복지하면서 모르던 내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그야말로 낮은 곳에서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복지 정책을 뜯어 고치시면서 애를 쓰셨는데요. 요즘은 일자리가 복지다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도 기업을 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야적장 도로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그 사연. 네.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네. 우리 법률이나 규정이나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 새로운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포승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그마한 그 중간에 도로가 원래 없던 데인데 예. 당시에 워낙 포승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처음 만들었을 때는 거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네. 원래 없던 도로를 내가지고 그걸 분할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조금 땅이 이제 평택항이 조금 발전하면서 예. 이 공장이 나누어졌던 공장을 합쳐야 되는데 네. 이제는 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치면은 현대글로비스 특혜를 줬다 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도 이걸 합쳐주질 않습니다. 원래 없던 길인데 예.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중간에 하나 냈던 길인데 네. 잘 되니까 당연히 합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합쳐주면은 특혜 시비에 걸려서 공무원이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전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마라.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네. 그래서 저는 뭐 절대 그런 돈을 안 받으니까 제가 그럼 자신 있게 그럼 이걸 해주자. 네. 그럼 요건 내가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해서 했는데 요지는 이 자동차가 한 대 새로운 자동차가 오면은 아직까지 자동차 완전히 허가가 도로 주행 허가가 나지 않은 예. 자동차를 바로 조그마한 공장 안에 있는 도로 그거를 넘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네. 그것도 주행 허가를 다시 경찰서 가서 받아가지고 예. 임시 면허장 받아갖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서 같은 공장 부진 그렇죠. 예. 이런 불편함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고쳐줬다 그러면 아 이게 뭐 특혜 시비 네. 너 뭐 먹고 고쳐줬냐 예.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몸을 사립니다. 네. 이런 것들 저는 나서서 네.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비행기에서 숙직을 해결하시면서도 많은 행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차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를 유치하는 게 일본, 네. 미국, 그리고 독일 뭐 이런 나라가 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땅값이 비싸고 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아니면 잘 안 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 투자하는 업체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첨단 부품 기술 업체,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그 부품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핵심 첨단 제품 이런 것들을 멀리서 만들어 가지고 이까지 와서 하려면 물류 비용이나 애프터 서비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러 오는데 외국 기업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러 유치하러 가보면 역시 예. 우리나라 기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성공은 하지만은 그 핵심 부분에서 아직까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D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오지도 안 하고요. 네. 실제로 와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예.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학력과 기술 또 열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R&D 부분이 많습니다. 네. 특히 첨단 연구 부분, 우리 뭐 파스텔 연구소라든지 또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 이런 거 우리 경기도 건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첨단 연구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유치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겠습니다. 예. 지난해 경기도의 최대 뉴스함에 역시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향후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될 것이다. 뭐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삼성의 유치가 가져올 경제 효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지역 주민이 벌써 알고 있어요. 평택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삼성전자가 제가 일전에 그 CEO들을 만나니까 예. 중국이 이 우리 평택보다 더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아, 네. 여기는 땅을 주고 사는데 여러 가지 시비를 또 많이 걸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화성에도 있고 수원, 또 용인, 신갈, 이제 고덕 이렇게 한데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뭐 불산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요. 네, 네. 불안하다. 정설 반대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이나 까다로운 것들이 많고 또 땅값은 비싸기 때문에 중국 가면은 대환영에다가 그런 땅은 무료로 주거든요. 예. 주민들이 환영하고 그 국가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환영합니다. 네. 중국, 미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즘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좀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어떻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임기 끝났습니다만 예. 다음 우리 남경필 당선인께서도 예. 여러 가지로 기업을 도와주면 특히 글로벌 대기업을 도와주면 예. 특혜 시비나 뭐 당신이 뭐 재벌 편이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네.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깨끗하고 공정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자꾸 그냥 많이 여러 가지로 민원을 넣고 너무 떠들면은 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시진핑부터 뭐 오바마부터 다들 그 자기 나라에 세계 초일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우리 기업을 여기 붙잡아 두지 않느냐. 예. 스스로 발로 차서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네. 뭐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미 이 분야 아파트들이 다 팔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부터 벌써 이 평택이 들썩거리고 달라질 것이다. 도시 자체가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차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가 또 좋은 롤 모델이 돼서 다른 좀 낙후되어 있는 좀 발전이 덜한 그런 경기도의 어떤 지역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쉽게 깨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진심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네. 암행어사 박문수가 있다면 택시기사 김문수가 예. 경기도에 있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택시를 직접 몰고 나가신 지 한 40여 차례 정도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를 제가 몰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교통 담당하는 과장이 네. 행정고시에 합격한 젊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진수 과장이라고요. 예. 그분이 고지식하고 네. 용기가 있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결제를 받으러 왔다가 예. 지사님 택시 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 네. 나는 공장 생활을 7년 했는데 네. 뭐 또 그 택시까지 몰아야 되느냐. 나 경험 많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또 며칠 있다가 또 와서 꼭 좀 해보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려 그럽니까? 이래요. 당연히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네. 너무 배울 게 많은데 아하. 그걸 말로 글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직접 예. 해보시면 지사님이 크게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이 없거든요. 보통 예. 지사 앞에 와서 자기 결제나 받아가지 나보고 뭐 그런 체험을 해보라든지 이런 어려워하죠 보통. 예, 그런 예.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우리 과장이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속는 셈 치고 해보자 싶어서 하려니까 이 택시를 하려니까 첫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필기 시험을 봐서 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또 공부한다고 거의 한 달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교육을 이틀간 예. 계속 그 연수원에 와서 이틀간 계속 받으라는 그래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자가 돼서 해봤는데 저는 그동안에 관용차 뒤에 앉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아니면 제 차 운전하더라도 그냥 오너드라이브지. 네. 이 택시를 하니까 우선 손님이 타자마자 뭐 어디로 가자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빠른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좀 기다리시라고 내비게이션에 찍고 있으면 당신 초보야? 그래서 답답해하시. 면박을 주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 나 버스 터미널에 차 시간이 다 됐는데 난 내리겠어 내려버리 중간에.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수모도 당하고 어떤 데는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또 손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이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과 모든 것을 여러 번 다녀보니까 도로를 알게 되죠. 교통을 알게 되죠. 민심을 알게 되죠. 네. 도시 계획을 알게 되죠. 이걸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내가 도지사를 하면서도 아는 척했는데 이 택시를 몰아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앞으로도 제가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대를 좀 잡을 생각입니다. 산업금을 못 채워서 돈으로 메우신 적도 많으시다고요? 예, 뭐 산업금 메우기 우선은 택시를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예. 예를 들면 일요일 오전 10시다. 이때는 교회에 가는 손님이 어느 아파트 앞에서 네. 엄마 또 할머니 모시고 자식 손자 있겠지. 예.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그리 가는데 네. 저는 어디에 손님이 있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나중에 산악금 못 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택시를 모는 우리 김문수 지사의 모습은 자주 좀 경기도민들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도 해오셨고 보람 있는 순간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오해가 빚어낸 안타까운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그런 적이 대표적으로 언제가 있을까요? 저는 많습니다. 119 전화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제 입으로 못 꺼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119 도지사였는데 원래 119 도지사라는 건 제가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나 언론 인터뷰할 때 네, 우리 경기도 행정은 119처럼 하겠다. 예, 무슨 말씀이냐? 첫째, 119는 전화만 하면 달려가는 119입니다. 예, 우리 공무원은 어떠냐? 전화하면 그 서류 가지고요, 도장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언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불러드립니다. 네, 근데 119는 소방서에 찾아가죠. 대기하고 예, 쫓아갑니다. 네, 근데 119는 5분 내에 출동해야 됐습니다. 예, 현장에 바로 5분 내에 출동합니다. 예, 진짜 출동합니다. 네, 그리고 119는 365일 24시간 설날이든지 추석날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5분 내에 쫓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119 제가 근무를 많이 해봤는데요. 해보면은 예. 장난 전화가 그래 많이 옵니다. 네. 아니면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저 어디 그린벨트 안에 어디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에 그거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이분이 뭐 지금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이럽니다. 네. 그까지 어떤 물어 뭐 그 내비도 잘 안 나오는 데입니다. 그까지 찾아가면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또 돌아옵니다. 예. 또 부릅니다. 또 도로 가보면은 이제는 태워서 좋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요. 아, 그래서 좋은 병원에 또 이제 119 가면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개인이 가면은 뭐 응급실이라는 게 다 만 원이라서 안 가는데 119로 모시고 가면은 좋은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19를 늘 예찬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우리 주민이 부르시면 달려가자. 예. 그리고 5분 내에 출동해서 빨리 해결해 드리자. 뭐 목요일 오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즉시 가자. 그래서 네. 제가 기업 지원 SOS라 해가지고 네. 저 어디 산속에 기업이 불러도 쫓아가서 서류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그 기업인 바쁜데 우리 공무원은 차를 타고 가도록 차를 사서 제가 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우리 기업 지원 SOS 팀을 네.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119 행정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남양주 소방서 거기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있던 제 후배가 한 사람이 예. 암이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이라서 가는데 가보니까 그 서울대 병원까지 서울에는 서울대 병원까지 가는데 그 암 환자와 그 부인이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가다가 도중에 운전해서 가다가 아침 출근 시간 이럴 때는 밀려서 생명 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119를 모르느냐 이러니까 119에 우리 같은 사람도 태워주냐 이러니까 예. 누구나 언제든지 정말 위급할 때는 전화해라.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되겠습니까? 그 제가 시범을 보여줘요. 그래 119에 전화를 해서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도지사인데 그러니까 아니 장난 전화로 이분이 안 거예요. 예. 또 워낙 그런 장난 전에 많이 도지사가 그렇죠. 전화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네. 우리 119 그 수보대라 그럽니다. 그 네. 수보대 근무자가 그래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도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일반인이 전화하면 어떻겠나 나는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그 119 전화 사건이 났는데 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119 그 대원은 그럴 수 있겠다. 네. 전화 장난 전화 워낙 많이 오니까 네. 내가 암만 도지사라고 해도 네. 거짓말 생각하고 저는 아니 119 대원이 예. 언제 전화를 해도 이렇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출동을 안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좀 제대로 좀 근무 기강을 잡으려고 여기에서 네. 문제가 생겼는데 예. 정말 제 자신이 저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고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됐습니다. 또 원래 119 대원들에 대한 또 애정이 많이 있으셨고 또 물론. 워낙 가깝게 각별하게 이렇게 더 관리를 하셨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해프닝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바로 사랑하는 우리 후배가 정말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나는 거기에다가 우리 경기도 119를 자랑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친구가 그리고 곧 죽었는데 네. 정말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김문수 지사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뭐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들, 경기도의 조직 어떻게 지난 8년간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험 잘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방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다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다 그걸 못 견딥니다. 그 네. 자리에. 그래서 어떤 때는 투서도 받고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공무원들인데 절대로 깨끗해야 된다. 공무원의 첫 번째 덕목은 청렴이다. 예. 그래서 제가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제가 늘 노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청렴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앙 감사원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부터 우리 감사관, 경기도 감사관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야당 도지사 할 때인데 네. 감사원장이 놀라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 다른 지사들은 전부 감사 안 오게 해달라고 청탁 전화를 하는데 당신은 감사관을 보내달라고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파견을 해서 우리 감사관이라는 게 상당히 도청의 고위직입니다. 예. 고위직을 중앙에서 받겠다고 하니까 진짜냐고 감사원장이 저보고 자꾸 확인을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받았어요. 네. 전에는 우리 감사관이 감사관을 하다가 부시장으로 간다든지 국장이 되고 이렇게 해요. 네. 고위직이, 우리 경기도 예, 고위직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죠. 네. 근데 이제 바깥에 중앙감사원에서 바로 파견을 받으니까 이분은 왔다가 돌아갑니다. 2년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정없이 치는 겁니다. 제가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치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온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는 환경국장 하다가 감사관 따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뭐 남양주 부시장 하다가 감사관 이렇게 네. 됐거든요. 이제는 딱 감사 전문가고. 그래가지고 아무 연고 없이 전문가가 지금까지 한 8년을 하니까 경기도가 청렴도가 1위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맡을 때는 꼴찌였는데 예. 1위가 됐어. 이제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한 공무원이 됐고 예.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많이 좋아졌다. 예. 너무 기쁩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도가 많이 바뀐 것, 뭐 김문수 지사도 이제 많은 어떤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원리의 조회, 사실상의 이임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이미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좀 네. 뭐 경상도 사나이셔서 그런가요? 좀 무뚝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공무원들이 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관피아. 모든 공무원이 다 관피아는 아닙니다. 예, 물론이죠. 예. 그중에 나쁜 공무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집단 전체가 관피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매도당할 때는 예.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네. 저는 우리 공무원하고 8년 동안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경기도 예. 공무원이 10,000명이 되는데요. 예. 이 10,000명과 8년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의 약점이 뭔지, 예. 공무원의 또 강점이 뭔지,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저도 똑같이 공무원들은 왜 소극적이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 보면 우리는 눈물이 진짜 납니다.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공무원들 보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유능한 실력이 있고 또 공적인 사명감이 있는데 그것이 발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투서가 있다든지 감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도와주고 자기가 바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기를 불어넣고 공무원들 스스로 마음과 머릿속에 뜨거운 애국심과 예. 우리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제가 닥달을 많이 했습니다. 8년간. 네. 공무원들 보고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당신은 경기도 구석구석을 공부해라. 시험도 치고 시험에 통과 안 되면 제가 승진도 안 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폐지하라고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저한테 요구를 했으면 저는 당신들은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이지만 경기도 공부는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네. 경기도의 주민과 역사와 지리와 환경을 알아야지.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지금까지 8년간 애써왔는데 예. 그동안에 제가 너무
많이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는 저는 좀 믿을 수 있는 좋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공무원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제 자신이 우선에 저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돼서 마음에 조금 좀 느낌이 많았습니다. 만여 명의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 김문수 지사의 진심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요.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실 아직도 전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인사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총리 후보 지명을 할 때도 김문수 현 지사의 이름이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또 이제 7월 30일에 재보궐선거에도 어디에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또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있고 또는 뭐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권 경쟁에 한번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냐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속시원히 대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요? 제가 실업자가 이제 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복잡해서 세 갈래, 네 갈래 길이 많이 펼쳐지는데 도지사 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제 실업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선택의 가지수가 많다는 것이 행복하다기보다는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6월 30일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정말 경기도 600년 역사에서 최초로 8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10,000명의 공무원과 우리 1250만 도민과 함께 고락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김없이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정치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기회가 또 충분히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8년 동안 경기도지사 맡으시면서 뭐 소회도 많이 있으실 텐데 신임 도지사 취임을 앞두고 있는 현 남경필 당선인께 바라고자 하는 말 또는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이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또 젊고 능력 있고 또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할 것으로 봅니다. 남경필 당선인의 그 말처럼 청출어람 정말 저를 훨씬 능가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저도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간 정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저를 도지사로서 2번이나 또 뽑아주시고 또 경기도에서는 저를 국회의원으로도 3번이나 뽑아주셨습니다. 제 정치 인생이 시작하고 또 이제 긴 세월 동안 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나름의 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OBS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OBS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방송, 경기도민을 항상 생각하고 찾아뵙는 OBS 방송이 또 우리 경기도 언론으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늘 저를 위해서 많이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문수 경기도지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끝은 결국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 주도 또 멋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